어르신들, 지금 식탁 위에 놓인 그 강황 가루, 혹시 물에 타서 드시고 계신가요? 제발,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그렇게 드시는 강황은 몸속 염증을 잡아주는 보약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그냥 몸을 거쳐 지나가는 노란 돌멩이나 다름없습니다. 비싼 돈 들여 사놓고 귀한 영양분을 그대로 하수구에 버리고 계셨던 겁니다. 네,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주치의 박 원장입니다. 오늘도 예의 바르게 인사 올립니다. 병원이나 제약회사에서는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 하지만 우리 노년기 건강을 통째로 바꿔줄 아주 놀라운 비밀을 오늘 제가 전부 다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르신들의 무릎 통증과 지긋지긋한 염증을 단 3일 만에 잠재울 열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주방 냉장고와 양념통 속에 숨어 있는데요. 이것은 고귀한 금보다 저렴하지만 그 효과는 수백만 원짜리 산삼보다 낫습니다. 얼마 전 저를 찾아오셨던 72살의 박철수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분은 평생 등산을 즐기셨는데 무릎 연골이 다 닳아버려 더 이상 산에 못 가게 되셨다며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강황이 좋다는 말에 1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드셨는데 왜 몸은 더 나빠지기만 했을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1년을 먹어도 소용없던 강황이 어떻게 단 3일 만에 기적의 보약으로 변하는지 그 비법을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박 어르신이 무릎을 탁 치며 감탄하신 그 황금 비결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르신들, 지금 식탁 위에 놓인 그 강황 가루, 혹시 물에 타서 드시고 계신가요? 제발,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그렇게 드시는 강황은 몸속 염증을 잡아주는 보약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그냥 몸을 거쳐 지나가는 노란 돌멩이나 다름없습니다. 비싼 돈 들여 사놓고 귀한 영양분을 그대로 하수구에 버리고 계셨던 겁니다. 평생 산을 사랑하셨던 72살 박철수 어르신은 무릎 통증 때문에 좋아하는 등산을 포기해야 했을 때 삶의 낙을 잃어버린 기분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강황이 염증에 기가 막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고 그날부터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정말 지독할 정도로 열심히 강황을 챙겨 드셨습니다. 이게 어디 박 어르신만의 이야기일까요? 평생 산을 사랑하셨던 72살 박철수 어르신은 무릎 통증 때문에 좋아하는 등산을 포기해야 했을 때 삶의 낙을 잃어버린 기분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강황이 염증에 기가 막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고 그날부터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정말 지독할 정도로 열심히 강황을 챙겨 드셨습니다. 쓰고 맛없는 그 가루를 약이라 생각하며 꾹 참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1년 뒤에 검사 결과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무릎 염증 수치는 1년 전과 소수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없던 위험 증상까지 생겨서 속이 쓰리다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르신은 억울한 목소리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박사님, 방송이며 유튜브며 다 거짓말 아닙니까? 내가 1년을 하루도 안 빠지고 먹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말이죠. 저는 박 어르신의 거친 손을 잡고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강황은 죄가 없습니다. 다만 어르신께서는 지난 1년 동안 귀한 금가루를 그냥 하수구에 버리고 계셨던 겁니다. 어르신은 억울한 목소리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박사님, 방송이며 유튜브며 다 거짓말 아닙니까? 내가 1년을 하루도 안 빠지고 먹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말이죠. 저는 박 어르신의 거친 손을 잡고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강황은 죄가 없습니다. 다만 어르신께서는 지난 1년 동안 귀한 금가루를 그냥 하수구에 버리고 계셨던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 90% 이상이 똑같은 실수를 하고 계십니다. 강황 속에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염증을 잡는 도깨비 방망이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녀석은 아주 까탈스러워서 그냥 물에 타서 마시면 우리 몸은 이것을 영양소가 아니라 그냥 노란 이물질로 인식해버립니다. 장에서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화장실 병이로 빠져나가는 것이죠.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등산 물통에 생수를 가득 붓고 강황가루 한 숟가락을 듬뿍 타서 꿀떡꿀떡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셨죠. 그렇다면 왜 물에 타서 마시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까요? 어르신들,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배우셨던 것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물과 기름은 섞이나요? 절대로 섞이지 않지요. 강황의 핵심 성분인 커큐민이 바로 이 기름과 친한 지용성 성분입니다.
컵에 물을 담고 참기름 한 숟가락을 넣으면 기름이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강황 가루도 우리 위장 속에서 물과 따로 놉니다. 결국 장점막에 흡수되지 못하고 겉돌다가 대변과 함께 밖으로 배출되는 것이죠. 박 어르신이 1년 내내 드신 것은 영양분이 아니라 그냥 노란색 섬유질 찌꺼기였던 셈입니다. 더 놀라운 인체의 신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강황을 아주 잘 챙겨 먹어서 장에서 간신히 흡수시켰다고 칩시다. 그럼 이 성분이 혈관을 타고 어디로 갈까요? 바로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인 간으로 먼저 갑니다. 그런데 우리 간은 너무나 똑똑하고 깐깐합니다. 간은 외부에서 들어온 낯선 물질을 적으로 간주합니다. 밥이나 빵 같은 익숙한 영양소가 아니면 간이라는 검문소에서 입구 거부를 시켜버리는 것이죠. 이것을 전문 용어로 간의 초회 통과 효과라고 부릅니다. 간이 강황을 보자마자 이건 이물질이니까 내보내라고 딱지를 붙여서 소변으로 쫓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강황을 숟가락으로 퍼드셔도 실제로 피 검사를 해보면 혈액 속에 강황 성분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네,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주치의 박 원장입니다. 오늘도 예의 바르게 인사 올립니다. 병원이나 제약회사에서는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 하지만 우리 노년기 건강을 통째로 바꿔줄 아주 놀라운 비밀을 오늘 제가 전부 다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더 놀라운 인체의 신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강황을 아주 잘 챙겨 먹어서 장에서 간신히 흡수시켰다고 칩시다. 그럼 이 성분이 혈관을 타고 어디로 갈까요? 바로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인 간으로 먼저 갑니다. 그런데 우리 간은 너무나 똑똑하고 깐깐합니다. 간은 외부에서 들어온 낯선 물질을 적으로 간주합니다. 밥이나 빵 같은 익숙한 영양소가 아니면 간이라는 검문소에서 입구 거부를 시켜버리는 것이죠. 이것을 전문 용어로 간의 초회 통과 효과라고 부릅니다. 간이 강황을 보자마자 이건 이물질이니까 내보내라고 딱지를 붙여서 소변으로 쫓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강황을 숟가락으로 퍼드셔도 실제로 피 검사를 해보면 혈액 속에 강황 성분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시장에서 파는 강황과 울금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장 할머니들은 대개 울금이나 강황이나 똑같은 거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한의학적으로 이 둘은 완전히 딴판입니다. 강황은 뿌리줄기이고 성질이 따뜻합니다. 반면에 울금은 덩이뿌리이고 성질이 아주 차갑습니다. 평소 몸이 찬 어르신들이 좋다고 울금을 드시면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핵심 성분인 커큐민의 함량입니다. 진짜 백이 강황의 커큐민 함량이 울금보다 10배 가까이 높습니다. 효과는 적고 성질은 차가운 울금을 드시면서 무릎 통증이 사라지길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요. 이 작은 차이가 흡수율을 무려 2000배나 갈라놓습니다. 아까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우리 간이 강황을 이물질로 보고 밖으로 쫓아낸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이때 후추가 같이 들어가면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후추의 피페린 성분이 간이라는 깐깐한 검문소 앞에 딱 버티고 서서 문을 걸어 잠그는 문지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간이 강황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할 때 후추가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며 그 통로를 막아주는 것이죠. 그 비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박철수 어르신이 무릎을 탁 치며 감탄하신 하루 3번의 황금 루틴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계속 시청해 주세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하면요. 미국과 인도의 유명 대학 연구진들이 직접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강황만 먹었을 때와 강황에 후추를 곁들여 먹었을 때를 비교했더니 그 비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박철수 어르신이 무릎을 탁 치며 감탄하신 하루 3번의 황금 루틴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계속 시청해 주세요. 그럼 이제부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던 강황 섭취를 내 몸을 살리는 기적의 보약으로 바꾸는 구체적인 비법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이 방법만 제대로 알고 계셔도 여러분은 더 이상 비싼 돈 버리지 않고 강황의 효능을 뼛속 깊은 곳까지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몸에 들어가는 강황이라는 귀한 손님을 혼자 보내지 말고 아주 든든한 보디가드 2명을 붙여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보디가드는 바로 우리 주방에 늘 있는 후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 식당에서 설렁탕이나 순대국을 먹을 때 무심코 후추를 톡톡 뿌려 넣으시죠. 그것이 알고 보면 우리 조상님들의 엄청난 지혜였습니다. 후추 속에 들어있는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속에서 아주 놀라운 일을 벌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우리 간이 강황을 이물질로 보고 밖으로 쫓아낸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이때 후추가 같이 들어가면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후추의 피페린 성분이 간이라는 깐깐한 검문소 앞에 딱 버티고 서서 문을 걸어 잠그는 문지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간이 강황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할 때 후추가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며 그 통로를 막아주는 것이죠. 흡수율이 무려 2000%나 증가했습니다. 여러분, 2000%입니다. 무려 20배나 더 잘 흡수된다는 뜻입니다. 강황 가루 위에 무심코 뿌린 후추, 몇 알이 내 몸에 흡수되는 영양분의 양을 20배나 뻥튀기 해주는 것입니다. 박철수 어르신도 이 이야기를 듣고는 무릎을 탁 치셨습니다. 부엌에 굴러다니던 그 흔한 후추가 그런 보물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그럼 이제부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던 강황 섭취를 내 몸을 살리는 기적의 보약으로 바꾸는 구체적인 비법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이 방법만 제대로 알고 계셔도 여러분은 더 이상 비싼 돈 버리지 않고 강황의 효능을 뼛속 깊은 곳까지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보디가드를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기름입니다. 강황은 지용성, 즉 기름을 좋아하는 성질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강황이라는 귀한 손님을 모시려면 전용 리무진을 보내야 합니다. 그 리무진이 바로 기름입니다. 우리가 강황을 기름과 섞어서 섭취하면 기름 입자가 강황의 유효 성분을 부드럽게 감싸 안습니다. 이렇게 기름 코팅이 된 강황은 장 점막을 아주 매끄럽게 통과합니다. 마치 아이들이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듯이 아주 부드럽게 우리 몸속으로 스며드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보디가드를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기름입니다. 강황은 지용성, 즉 기름을 좋아하는 성질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강황이라는 귀한 손님을 모시려면 전용 리무진을 보내야 합니다. 그 리무진이 바로 기름입니다. 우리가 강황을 기름과 섞어서 섭취하면 기름 입자가 강황의 유효 성분을 부드럽게 감싸 안습니다. 이렇게 기름 코팅이 된 강황은 장 점막을 아주 매끄럽게 통과합니다. 마치 아이들이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듯이 아주 부드럽게 우리 몸속으로 스며드는 것이죠. 이때 어떤 기름이 좋을지 고민되시죠? 집에 있는 기름이라면 사실 다 괜찮습니다. 올리브유도 좋고 우리 몸에 좋은 들기름도 아주 훌륭합니다. 특히 코코넛 오일은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코코넛 오일 속에 들어있는 중쇄 지방산이라는 성분이 강황을 우리 뇌세포까지 아주 빠르게 배달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을 위해 강황을 드시는 분들이라면 코코넛 오일을 곁들이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활용점정이라고 할 수 있는 비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불의 힘, 즉 열입니다. 인도 사람들은 강황을 절대로 날 것으로 먹지 않습니다. 항상 기름에 볶거나 뜨거운 열을 가해서 요리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강황을 가열하면 커큐민 입자가 열을 받아서 그 구조가 느슨하게 변합니다. 물에도 안 녹고 기름에도 깐깐하던 이 녀석이 열을 받으면 성질이 아주 순해지면서 우리 몸에 쏙쏙 들어오기 좋은 형태로 바뀌는 것이죠.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몸에 들어가는 강황이라는 귀한 손님을 혼자 보내지 말고 아주 든든한 보디가드 2명을 붙여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보디가드는 바로 우리 주방에 늘 있는 후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 식당에서 설렁탕이나 순대국을 먹을 때 무심코 후추를 톡톡 뿌려 넣으시죠. 그것이 알고 보면 우리 조상님들의 엄청난 지혜였습니다. 후추 속에 들어있는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속에서 아주 놀라운 일을 벌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정리가 좀 되시나요? 강황은 기름 성질이라 물에 녹지 않고 간신히 흡수되어도 간이 쫓아내고 그나마 엉뚱한 울금을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이러니 몸에 변화가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인도 사람들은 이 까다로운 강황을 아주 지혜롭게 요리해서 이 모든 난관을 뚫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강황을 생으로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2명의 든든한 보디가드를 곁에 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활용점정이라고 할 수 있는 비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불의 힘, 즉 열입니다. 인도 사람들은 강황을 절대로 날 것으로 먹지 않습니다. 항상 기름에 볶거나 뜨거운 열을 가해서 요리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강황을 가열하면 커큐민 입자가 열을 받아서 그 구조가 느슨하게 변합니다. 물에도 안 녹고 기름에도 깐깐하던 이 녀석이 열을 받으면 성질이 아주 순해지면서 우리 몸에 쏙쏙 들어오기 좋은 형태로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가루를 찬물에 타서 드시는 것은 가장 안 좋은 방법이고요. 기름에 살짝 볶거나 뜨거운 물이나 우유에 타서 드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강황이라는 주인공, 후추라는 문지기, 그리고 기름이라는 리무진. 이 세 박자가 딱 맞아야 비로소 내 몸에 염증이 잡히고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종이와 펜을 꺼내서 적으셔도 좋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박철수 어르신의 24시간 강황 루틴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복잡한 것은 딱 질색이시죠. 아주 간단합니다.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아침에는 마시고 저녁에는 뿌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침 공복에 마시는 황금 라떼입니다. 이것이 박철수 어르신이 가장 큰 효과를 보셨던 비법 중의 비법입니다. 만드는 법은 정말 쉽습니다. 우선 전자레인지에 우유 한 컵을 1분 정도 따뜻하게 드세요. 우유가 체질에 안 맞으시면 두유나 아몬드 우유도 아주 좋습니다. 여기에 강황 가루를 딱 한 티스푼 넣으세요. 밥숟가락이 아니라 작은 찻숟가락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보디가드들을 불러와야죠. 후추통을 꺼내서 세네 번 정도 톡톡 털어 넣으시고 올리브유나 코코넛 오일 한 티스푼을 섞어주세요. 처음에는 기름이 둥둥 뜨고 색깔도 노란 게 꼭 물감 타놓은 물통 같아서 거부감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눈 딱 감고 한번 드셔보세요. 따뜻한 우유의 고소함이 강황의 쓴맛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후추의 알싸한 향이 느끼함을 잡아줍니다. 이것을 아침 공복에 한 잔 드시면 밤새 굳어있던 몸속 세포들이 노란 커큐민 샤워를 하면서 깨어납니다. 우유의 유지방과 우리가 넣어준 오일 덕분에 흡수율이 하루 중 최고조로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저녁 식탁의 비밀 병기, 강황밥과 강황볶음입니다. 따로 챙겨 먹기 귀찮아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딱인 방법입니다. 밥을 지으실 때 쌀 위에 강황가루 한 티스푼을 넣고 들기름 한 큰술을 둘러서 취사 버튼을 누르세요. 밥솥 뚜껑을 열면 황금색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 기가 막힌 영양밥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보디가드들을 불러와야죠. 후추통을 꺼내서 세네 번 정도 톡톡 털어 넣으시고 올리브유나 코코넛 오일 한 티스푼을 섞어주세요. 처음에는 기름이 둥둥 뜨고 색깔도 노란 게 꼭 물감 타놓은 물통 같아서 거부감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눈 딱 감고 한번 드셔보세요. 따뜻한 우유의 고소함이 강황의 쓴맛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후추의 알싸한 향이 느끼함을 잡아줍니다. 이것을 아침 공복에 한 잔 드시면 밤새 굳어있던 몸속 세포들이 노란 커큐민 샤워를 하면서 깨어납니다. 우유의 유지방과 우리가 넣어준 오일 덕분에 흡수율이 하루 중 최고조로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저녁 식탁의 비밀 병기, 강황밥과 강황볶음입니다. 따로 챙겨 먹기 귀찮아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딱인 방법입니다. 밥을 지으실 때 쌀 위에 강황가루 한 티스푼을 넣고 들기름 한 큰술을 둘러서 취사 버튼을 누르세요. 밥솥 뚜껑을 열면 황금색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 기가 막힌 영양밥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반찬을 드실 때도 활용해보세요. 특히 생선구이나 고기볶음을 드실 때 마지막에 후추 뿌리듯이 강황 가루를 살짝 뿌려주세요. 기름진 음식과 강황이 만나면 서로 돕고 돕는 상생 효과가 일어납니다. 소화도 훨씬 잘 되고 기름진 음식의 나쁜 성분도 중화시켜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박철수 어르신은 이렇게 딱 3개월을 실천하셨습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황금 라떼 한 잔, 저녁에는 강황밥과 반찬, 그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3개월 뒤 병원을 다시 찾으신 어르신은 제 앞에서 보란 듯이 스쿼트 시범을 보이셨습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 담석이 있는 분들을 위한 경고입니다. 평소에 담석증이 있거나 담도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강황을 드실 때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강황은 우리 몸에서 담즙 분비를 강력하게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실 건강한 사람에게 담즙이 팍팍 나오는 것은 소화를 돕는 아주 좋은 일입니다. 만약 몸에 좋다고 해서 밥숟가락으로 푹푹 퍼서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강황 특유의 강한 성질 때문에 위장이 뒤집어지고 심한 설사나 복통으로 고생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어르신들은 소화 불량이 생길 수도 있으니 처음에는 아주 적은 양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분들은 요로 결석으로 고생하셨던 분들입니다. 어르신들, 요로 결석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잘 아시죠? 산통에 비견될 만큼 아프다고들 하시는데요. 강황에는 시금치처럼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옥살산은 우리 몸속의 칼슘과 만나면 딱딱하게 굳어서 결석을 만드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강황을 어떻게 먹어야 진짜 보약이 되는지 그 비법을 완벽하게 터득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아무리 몸에 좋은 영양제나 음식이라도 나에게 맞지 않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첫 번째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바로 적정량입니다. 우리 옛말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지요.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모자란 것보다 못하다는 뜻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강황의 효능을 설명해 드리면 많은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그렇게 좋으면 많이 먹을수록 더 빨리 낫는 것 아닙니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강황은 욕심을 부리면 반드시 탈이 나는 음식입니다. 우리 몸이 하루에 받아들일 수 있는 강황의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적당한 양은 하루에 작은 티스푼으로 한두 개 정도, 무게로 따지면 3g에서 5g 정도가 딱 좋습니다. 그리고 반찬을 드실 때도 활용해 보세요. 특히 생선구이나 고기볶음을 드실 때 마지막에 후추 뿌리듯이 강황 가루를 살짝 뿌려주세요. 기름진 음식과 강황이 만나면 서로 돕고 돕는 상생 효과가 일어납니다. 소화도 훨씬 잘 되고 기름진 음식의 나쁜 성분도 중화시켜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비싼 보약만이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 주방에 있는 흔한 식재료라도 그 성질을 제대로 알고 지혜롭게 먹으면 그것이 바로 수백만 원짜리 산삼보다 나은 보약이 됩니다. 여러분도 박철수 어르신처럼 다시 활기차게 산을 오르고 싶지 않으신가요? 오늘부터 당장 이 황금 루틴을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무릎과 혈관이 고맙다고 신호를 보낼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진정한 건강 박사가 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 몇 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문제는 담 속에 돌이 있는 경우입니다. 담즙이 갑자기 많이 나오게 되면 그 압력 때문에 담 속에 가만히 있던 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돌이 담관을 꽉 막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엄청난 통증이 오면서 응급실에 실려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담석이 있다는 진단을 받으셨다면 강황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내 몸을 살리려고 먹는 강황이 오히려 응급 상황을 만들면 안 되니까요.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오던 그 무릎이 이제는 아무 통증 없이 부드럽게 굽혀진다고 하셨습니다. 덤으로 늘 고생하시던 속쓰림도 사라지고 항상 더부룩하던 배가 편안해졌다며 아이처럼 좋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방법으로 먹었을 때 우리 몸에 일어나는 기적 같은 변화입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오던 그 무릎이 이제는 아무 통증 없이 부드럽게 굽혀진다고 하셨습니다. 덤으로 늘 고생하시던 속쓰림도 사라지고 항상 더부룩하던 배가 편안해졌다며 아이처럼 좋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방법으로 먹었을 때 우리 몸에 일어나는 기적 같은 변화입니다. 어르신들, 비싼 보약만이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 주방에 있는 흔한 식재료라도 그 성질을 제대로 알고 지혜롭게 먹으면 그것이 바로 수백만 원짜리 산삼보다 나은 보약이 됩니다. 여러분도 박철수 어르신처럼 다시 활기차게 산을 오르고 싶지 않으신가요? 오늘부터 당장 이 황금 루틴을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무릎과 혈관이 고맙다고 신호를 보낼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강황을 어떻게 먹어야 진짜 보약이 되는지 그 비법을 완벽하게 터득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아무리 몸에 좋은 영양제나 음식이라도 나에게 맞지 않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진정한 건강 박사가 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 몇 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바로 적정량입니다. 우리 옛말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지요.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모자란 것보다 못하다는 뜻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강황의 효능을 설명해 드리면 많은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그렇게 좋으면 많이 먹을수록 더 빨리 낫는 것 아닙니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강황은 욕심을 부리면 반드시 탈이 나는 음식입니다. 우리 몸이 하루에 받아들일 수 있는 강황의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적당한 양은 하루에 작은 티스푼으로 한두 개 정도, 무게로 따지면 3g에서 5g 정도가 딱 좋습니다. 만약 몸에 좋다고 해서 밥숟가락으로 푹푹 퍼서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강황 특유의 강한 성질 때문에 위장이 뒤집어지고 심한 설사나 복통으로 고생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어르신들은 소화불량이 생길 수도 있으니 처음에는 아주 적은 양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 담석이 있는 분들을 위한 경고입니다. 평소에 담석증이 있거나 담도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강황을 드실 때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강황은 우리 몸에서 담즙 분비를 강력하게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실 건강한 사람에게 담즙이 팍팍 나오는 것은 소화를 돕는 아주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담 속에 돌이 있는 경우입니다. 담즙이 갑자기 많이 나오게 되면 그 압력 때문에 담 속에 가만히 있던 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돌이 담관을 꽉 막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엄청난 통증이 오면서 응급실에 실려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담석이 있다는 진단을 받으셨다면 강황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내 몸을 살리려고 먹는 강황이 오히려 응급 상황을 만들면 안 되니까요.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분들은 요로결석으로 고생하셨던 분들입니다. 어르신들, 요로결석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잘 아시죠? 산통에 비견될 만큼 아프다고들 하시는데요. 강황에는 시금치처럼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옥살산은 우리 몸속의 칼슘과 만나면 딱딱하게 굳어서 결석을 만드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요로결석이 있었거나 지금 현재 결석이 걱정되는 분들은 강황 섭취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못 드시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결석이 걱정되지만 강황의 효능도 놓치고 싶지 않다면 평소보다 물을 2배 이상 많이 드셔야 합니다. 물을 많이 마셔서 결석이 생기기 전에 밖으로 씻어내주는 것이지요. 또한 한꺼번에 많이 드시지 말고 아주 소량만 꾸준히 드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머릿속에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아침에는 따뜻한 우유에 후추와 기름을 섞은 황금 라떼 한 잔, 저녁에는 밥이나 반찬에 기름과 함께 곁들여 먹기, 그리고 절대로 욕심내지 말고 하루 한두 티스푼만 챙겨 먹기. 이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어려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10년 뒤 건강을 결정짓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상위 1%의 똑똑한 건강 박사가 되셨습니다. 주변에 아직도 강황 가루를 물에 타서 드시며 고생하시는 친구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배운 내용을 꼭 알려주세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나눔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로 냉장고를 열어서 우유와 후추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실천해 보겠다 결심하신 분들은 댓글창에 실천이라고 딱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다짐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저 박 원장이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댓글창이 여러분의 열정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해 저도 늘 고민하고 공부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강황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 마치기 전에 오늘 배운 핵심 내용 3가지만 우리 냉장고 문에 적어두고 꼭 기억하기로 해요. 그래서 과거에 요로 결석이 있었거나
지금 현재 결석이 걱정되는 분들은 강황 섭취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못 드시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결석이 걱정되지만 강황의 효능도 놓치고 싶지 않다면 평소보다 물을 2배 이상 많이 드셔야 합니다. 물을 많이 마셔서 결석이 생기기 전에 밖으로 씻어내주는 것이지요. 또한 한꺼번에 많이 드시지 말고 아주 소량만 꾸준히 드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머릿속에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아침에는 따뜻한 우유에 후추와 기름을 섞은 황금 라떼 한 잔, 저녁에는 밥이나 반찬에 기름과 함께 곁들여 먹기, 그리고 절대로 욕심내지 말고 하루 1~2티스푼만 챙겨 먹기. 이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주치의 박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밤 편안하게 주무시고 내일은 오늘보다 훨씬 더 가뿐한 아침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정중히 인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첫째, 강황은 절대로 물에 타지 말고 우유나 기름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둘째, 후추 한 꼬집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 몸을 지키는 필수 보디가드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셋째, 생으로 드시지 말고 반드시 따뜻하게 데워서 드셔야 우리 몸에 보약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박철수 어르신이 북한산 정상에서 환하게 웃고 계시던 그 사진처럼 여러분의 다리도 다시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늘 곁에서 연구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어려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10년 뒤 건강을 결정짓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상위 1%의 똑똑한 건강 박사가 되셨습니다. 주변에 아직도 강황 가루를 물에 타서 드시며 고생하시는 친구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배운 내용을 꼭 알려주세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나눔 아니겠습니까? 어르신들, 지금까지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 하시느라 정작 본인 몸은 돌보지 못하고 앞만 보고 달려오셨지요. 이제는 하루 딱 5분만 온전히 나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냉장고를 열어서 우유와 후추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실천해보겠다 결심하신 분들은 댓글창에 실천이라고 딱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다짐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저 박 원장이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댓글창이 여러분의 열정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해 저도 늘 고민하고 공부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내일부터 바로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실천이라고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좋은 비법은 사랑하는 친구분들 계시는 단체 채팅방에도 널리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친구의 무릎을 살리는 소중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첫째, 강황은 절대로 물에 타지 말고 우유나 기름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둘째, 후추 한 꼬집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 몸을 지키는 필수 보디가드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셋째, 생으로 드시지 말고 반드시 따뜻하게 데워서 드셔야 우리 몸에 보약이 됩니다. 어르신들, 지금까지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 하시느라 정작 본인 몸은 돌보지 못하고 앞만 보고 달려오셨지요. 이제는 하루 딱 5분만 온전히 나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박철수 어르신이 북한산 정상에서 환하게 웃고 계시던 그 사진처럼 여러분의 다리도 다시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늘 곁에서 연구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내일부터 바로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실천이라고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좋은 비법은 사랑하는 친구분들 계시는 단체 채팅방에도 널리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친구의 무릎을 살리는 소중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주치의 박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밤 편안하게 주무시고 내일은 오늘보다 훨씬 더 가뿐한 아침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정중히 인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